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중부지방의 장마 영향을 받으면서 가뭄은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반가운 비 소식에도 여전히 물 갈등을 빚고 있는 곳, 물 때문에 싸우고 있는 곳,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현장 연결해봅니다. 6월의 마지막 금요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민원을 해결해주며 억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의 한 자치구 의장이 구속됐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잠실 주 경기장이 리모델링되고 야구장은 한강 쪽으로 이전됩니다. 하천 고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인근 생수 공장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공장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건축물 딱지가 붙은 중학교에 리모델링비 지원이 확정됐지만 수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 의장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의원 지위를 이용해 민원 처리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의 한 자치구 의장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의장은 구의원 시절이었던 지난 2015년 지역 내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해결해준다며 건설회사 임원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인 5월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어린이집 원장과 주변 빌라 건설업자 간의 분쟁을 중재해주는 대가로 2,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새벽 A 의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A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전에 개최된 가운데 같은 시간 열렸던 구의회 구정질문에는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경찰은 A 의장에 대한 여죄와 공범 여부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가뭄 걱정은 이제 조금 덜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물 때문에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 얘기라고 하는데 무슨 사정일까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오영석 기자. 네, 가평군 조정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비도 조금이지만 왔고 또 이번 주말부터 중부지방에 장맛비도 와서 이 물 걱정은 좀 덜 것 같은데 거기는 또 다른 물 갈등이 있다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 그리고 이번 주 초 사이에 비가 좀 내렸죠. 단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비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인지 지금 제가 이 하천 바닥을 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젖은 부분과 물이 말라버린 부분이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바닥도 드러내보면 이렇게 흙이 쉽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주변 농민들이 이 농업용수를 끌어다 쓰지 못해서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 좌측으로 보시면요.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방가로라든가 이 펜션들 그리고 각종 이 관광 시설들이 밀집을 해 있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바로 이 조정천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상인들이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물이 좀 필요합니다. 하천이 유량이 좀 충분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간이 물막이 예. 오영석 기자. 예. 막아보고 있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혀 물이 고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자, 주민들은 이렇게 된데 이 지금 올해 이어지고 있는 이 가뭄 현상 말고도 또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현장 연결이 잠시 원활진 않았는데 오영석 기자. 그런데 이번 주 내린 비의 양을 따져 볼 때 적긴 적었지만 하천이 생각보다 말라 보입니다. 이 다른 이유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조정천의 상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한 500-600m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생수 공장 한 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주민들은 바로 그 생수 공장이 조정천 고갈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배나무 아래서 이 갓근을 고쳤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최근 이 해당 생수 업체가 공장 시설 확대를 계획을 하게 되면서 이 계곡물도 줄고 이 농업용수도 부족한 판에 이 공장을 확대해서 지하수를 더 퍼내겠냐는 것이냐라는 소리로 이 주민들의 볼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생수 공장이 가동되는 것과 이 조종천의 고갈이 직접적인 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하천물을 퍼다가 이 생수라고 파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네,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 지역 주민과 생수 공장 사이에 있는 물의 다툼에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열쇠가 되어 줄 텐데요. 예. 아직까지 전수조사라든가 관계기관의 사태 파악을 위한 조사는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생수공장 측은 지하 150m 이하의 안반수를 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종천 고갈에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해당 생수공장은 지난 1998년 6월에 이곳에 들어섰습니다. 근 20년 가까이 이 지역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판매하고 있어서 예. 그 영향이 어느 정도에 미치고 있을지에 대해서 이 관계기관의 발빠른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관련된 지역 주민의 목소리 그리고 이 생수공장 측의 입장은 다음 뉴스 시간에 리포트 네. 기사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평군 조정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용석 기자였습니다. 자, 이 과연 지하수와 하천 수량과의 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 기자 말대로 이 추가 취재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 연결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은 물론 주변 코엑스와 한전 부지까지 아우르는 서울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 어제 저녁 잠실 운동장 주변 개발 청사진을 담은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합니다. 서정함 기자. 네, 저는 지금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제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할 만큼 이 열기가 뜨거웠다고 하는데 먼저 어제 주민 설명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주민 설명회는 당초에 1시간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2시간을 넘길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또 애초에 참여 인원이 500명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1000명이 넘는 주민이 모일 만큼 몰릴 정도였습니다. 예. 주민들의 질문도 쏟아져 나왔는데요. 설명회는 잠실 운동장 일대의 기본적인 개발 계획을 알리고 또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참 주민들 참여도 뜨거웠고 되게 진지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이 종합운동장 일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나왔습니까? 네, 이곳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제 뒤로 보이시는 이 잠실 주경기장은 새롭게 리모델링이 될 예정이고요. 예. 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잠실 야구장은 지금의 도로변에 위치해서 한강변 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곳에 호텔과 유스호스텔, 그리고 대규모 전시장과 트레이드 타워 등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예. 또 이 주변을 지나는 올림픽대로도 지하화될 예정입니다. 예. 잠깐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큰 사업인 걸 알 수 있는데 어제 발표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냈습니까? 네, 주민들은 이 복합지구 건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이 주변에 문화시설이 많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컸는데요. 하지만 우려의 의견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 문제와 그리고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문제였는데 네. 평소 콘서트나 공연이 많은 이 잠실 종합운동장 근처는 소음 문제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예. 이곳에 문화시설이 더 들어서게 되면 더 많은 공연과 콘서트 때문에 소음 공해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예. 또 교통체증 문제도 나왔는데요. 교통체증이 평소에 잠실 일대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곳에 문화시설이 더 들어서게 되면 예. 이동인구가 늘어나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동안 저희 뉴스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문제죠. 이 탄천 IC와 탄천 동축도로 지하화 부분, 이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까? 네, 저희가 자주 보도드린 탄천 IC와 탄천 동축도로에 관한 이야기가 이번 설명에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는데 예.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 본격적으로 그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올림픽대로 탄천 부근 400m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위에는 우리 수변 공연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고 또 힐링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를 공원화를 한다. 자, 앞으로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사업은 2019년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곳 주변은 현재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완공이 되면 하나를 착공하고 또 하나가 완공이 되면 다음 하나를 착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이 모든 공사는 2025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정함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지상에는 이 대형 광장이 그리고 지하에는 야구장 30배 규모의 지하 도시가 생긴다고 하죠. 이 서울의 지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이번 사업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송파구 연결해 봤습니다. 네, 행정상의 실수로 불법 건축물 신세가 된 고양시 원당중학교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이 불법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예산 지원 등의 차별을 받아왔는데 원당중학교에 대한 양성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상범 기자가 전합니다. 2002년 이후 단 한 번도 건축 행위를 못한 원당중학교. 급식실이 보편화되고 실내 체육관이 필수 시설인 듯 앞다퉈 짓고 있는데도 이 학교에선 먼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교실이나 학교 시설을 증개축할 수가 없고 그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행위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불법 건물의 양성화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경기도의회가 학교 리모델링 비용 9억 8천만 원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비용은 소방시설과 안전, 단열 등 학교 시설 개선 사업에 투입됩니다.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를 위한 첫 단추인 셈입니다. 기준에 맞게 소방 설비, 안전 설비, 그다음에 방음, 방수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면 약 9억 8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이제 저희가 도에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건축 허가 등 양성화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학교에 부과된 이행 강제금 5천만 원인데 납부 여부를 두고 고양시와 교육청이 다른 시각을 보여 진통이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범입니다. 하지만 이 학교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이 5년 전에 부과된 수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 안 내도 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꽤나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범 기자입니다. 학교 건물에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총 5천만 천 원입니다. 고양시는 2012년 7월 경기도 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 원당중학교에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교육지원청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학교가 사익이 아닌 공공시설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부과한 과태료는 즉각 취소하거나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을 목적으로 해서 진 것도 아니고 정부 시책위에서 이렇게 돼서 이거를 굳이 공공기관끼리 대강대금 부과를 하느냐 면책 자격을 제한해서 좀 해주는 거예요. 고양시는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 위반에 대해서 예외를 두면 안 된다며 규정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이행 강제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 법률에 따르면은 그거는 취소를 못합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그게 처리되지 않으면은 그 정상화를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경기도는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 허가 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엔 단서를 달았는데 먼저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라는 겁니다. 보다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이행 강제금. 교육 당국이 수수방관하는 사이 아이들은 오늘도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범입니다. 토마토 축제로 유명한 경기도 광주 퇴촌 지역에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할 곳이 많습니다. 인근에 팔당댐이 있어 깨끗한 자연 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양재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팔당댐 건설 당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 축구장 17배 크기의 방대한 면적에는 다양한 수생태계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건 습지를 가득 채운 연꽃 군락입니다. 그늘에서 새집 만드는 거 좋았어요. 아이들의 연중 생태 체험 학습장으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 건 금개구리 서식지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은 수도권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멸종위기종 2급 금개구리가 사는 생태계 보고로 통합니다. 2009년 7월에 저희가 이제 여기 금개구리가 발견돼 가지고 아직 경안 습지 생태공원은 환경이 아직 보존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 쪽에서 이제 단체에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환경 학습 교육장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연꽃과 함께 부들과 갈대 군락이 있어 2km에 이르는 산책로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1시간 반 코스의 산책로를 걷다 보면 아름다운 청정 팔당 호반에 서식하는 텃새와 철새를 구경하는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퇴촌 지역의 또 다른 나들이 코스인 율봄식물원. 금단산 자락에 자리 잡은 율봄식물원은 광주시가 에듀팜으로 지정하면서 아이들의 교육 체험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계절별 색다른 테마로 체험객들의 눈높이를 맞춥니다. 요즘엔 퇴촌 지역 명물인 토마토 수확 체험으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율봄식물원은 20년 동안 가꾼 진귀한 나무숲과 천여종의 야생화가 서식해 힐링 장소로도 안성맞춤입니다. 보여주는 농업, 체험하는 농업, 그리고 즐기는 농업 이런 거를 컨셉으로 해서 자연과 같이 어우러져서 여러분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이곳 퇴촌 지역은 깨끗한 자연 환경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 조금만 눈길을 돌리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양재정입니다. 옐로우카펫은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약 2년 전부터 서울 곳곳에서 시작된 가운데 그 수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신영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그려진 옐로우 카펫입니다. 운전자가 보다 쉽게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입니다. 마포구는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6곳에 옐로우 카펫을 설치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그 노란 공간에서 이렇게 대기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도해서 대기하게 되고, 또 운전자들은 가면서 노란 선에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10만 명. 자치구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옐로우 카펫을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정작 경각심을 가져야 할 운전자들, 또 시민들에겐 아직 생소한 시설입니다. 운전하면서 좀 눈에 띄세요? 어떠세요? 보구역이요? 네. 잘 안 띄죠, 이쪽은. 설치된 거 알고 계셨어요? 저 오늘 처음 보신 거예요? 지난해까지 서울시에는 사회적 기업의 지원으로 모두 107곳에 옐로우 카펫이 설치됐습니다. 매년 100곳씩 확대될 예정인데 옐로우 카펫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숫자만큼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신안산선 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금천구 발전에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천구 의회에서는 이를 계기로 지역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구정질문 마지막 날 소식 엄종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구정질문에 나선 김영섭 의원은 낙후 지역이라는 금천구의 이미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을 상징하고 대표할 랜드마크 시설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금천구는 1995년 인접 구로구에서 분구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우리 국민들은 지역에 대한 낙후 또는 쇠퇴 등을 부정적인 이미지를 머릿속에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최종인 도시환경국장은 신안산선이라는 개발 호재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지하철역 주변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겁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 추가 지정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금천구 미래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구정 질문에서는 근린 생활시설의 주거용 불법 변경에 대한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법 집행의 형평성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함입니다. 사소한 질서 위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중공업 지역 내 400% 용적률로 건설 등으로 허가 및 중공 건물에 대하여서는 주거 용도로 불법 전용한 사람에게까지 부과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른 행정입니까? 별도의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상 단계별 조치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구청 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코레일과 금천 창업협동조합이 추진 중인 금천구청역 유휴부진의 청년 창업 판매시설 설치 사업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금천구는 8월 이후 정규직 전환 추진 그리고 판매시설의 경우 금천구청역 역세권 개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만큼 코레일의 부지임대 재검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 기존의 개봉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극장을 뛰쳐나온 영화로도 불리고 있죠. 왈가왈부, 가타부타 말은 많아도 이 변화의 바람을 가장 먼저 이끌었다는 점은 주목받고 박수받을 만합니다. 어젯밤 TV 앞에서 개봉작 옥자를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변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변화의 흐름에 얼마나 몸담고 계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